how concerned is he about impeachment if they get him to take the majority? Well, we've already seen this movie. They've already tried it twice. I'm certain they would try it again. President Trump won't be on the ticket in the 2026 midterms, so GOP leaders are discussing ways to turn out the MAGA faithful. One way to do that, talk up the prospects that Trump could be impeached for a record third time if Democrats take back the House, even though Democratic leaders are so far wary of doing so. My new reporting this morning with my colleague Sarah Ferris details how Trump and GOP leaders are plotting their midterm strategy. 일부 제도적 움직임은 그 자체의 독창성보다는 예측 가능했던 기존 경로와의 명백한 이탈로 주목을 받는다. 12월 28일 워싱턴 DC에서 일련의 입법 및 사법 결정이 내려지면서 삼권 분립 간의 기존 대립 패턴이 깨졌다. 같은 날 60개 조항의 탄핵 소추안이 의회에 공식 제출된 반면 연방 판사들의 공개 성명은 법원 명령 불이행 시 즉각적인 체포가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치 상황의 이 특정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 심화만이 아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상호 견제 논리를 도전하는 제도적 중첩이다. 두 가지 공식적 책임 추궁 메커니즘, 탄핵 절차와 사법부의 직접적 강제 조치 위협, 이 동시에 수렴되면서 미국 근현대사에서 기능적 선례가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갈등이 격화된 의미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가 공식적인 의회 탄핵 소추와 실질적인 사법부의 경고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했다는 점에 있다. 1970년대 이후 여러 차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제도적 근거가 광범위한 기법계 조항을 동시에 공식화한 것은 의회가 대통령 행위에 대응하는 방식에 질적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전 시도 대부분은 한두 가지 핵심 주장으로 제한되었으며 종종 단일 사건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에 집중되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탄핵 조항들은 사법 방해부터 전쟁 권한 남용, 제1차 수정헌법 위반, 무단 행정 구조 창설에 이르기까지 포괄한다. 논의의 초점은 더 이상 특정 대통령 행위의 개별적 합법성이 아니라 대통령직과 헌법 체계에 규정된 제도적 견제 장치 간의 관계 본질로 옮겨졌다. 여러 조항이 동시에 제기된 것은 체계적 진단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들의 총합이 공화주의적 보장의 지속성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 각 주장은 다음 주장과 연결되어 법적 상호 의존성의 그물을 형성하며 논쟁의 축을 정당 정치 영역에서 정부의 구조적 건전성 영역으로 이동시킨다. 이 방정식의 반대편에서 연방 판사들이 취한 입장 역시 이전의 기준을 벗어난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연루시킨 모욕죄에 의한 구속 가능성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사법부가 자신의 강제적 자율성을 확립하려는 전례 없는 의지를 시사한다. 이는 더 이상 공식적인 경고나 청문회 중 은근한 발언의 문제가 아니다. 관찰되는 것은 사법결정 불이행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조치, 심지어 자유박탈까지도 허용하는 헌법적 권한에 기반한 행동 방침의 명시적 수립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제도적 중요성은 구속과 같은 강제적 제재를 통한 명령 집행이 의회 심의나 법무부 승인과 무관하다는 점에 있다. 이는 1심 판사들의 기능적 권한 자체에 근거하며 이는 정부 부처 간 권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행정부가 저항적 태도를 취함에 따라 더 이상 정치적 책임 추궁의 장기화된 절차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서로 다른 시간성, 고유한 속도, 직접적인 결과를 지닌 법적 장치들과 맞서게 된다. 탄핵 절차와 사법적 제재가 전례 없이 가까워지는 이 상황은 독특한 제도적 압박을 초래한다. 대통령직은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의문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고립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도전하는 공식적 메커니즘에 직면하고 있다.
탄핵 조항의 진전과 사법 감시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두 전선에서 긴장이 발생한다. 형식적 해임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 상실 가능성이 논의되는 동시에 사법명령의 직접적 적용에 따른 기능적 면책권 상실도 예고된다. 이러한 융합은 정치적 시간성과 법적 시간성이 병행하지만 공유된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는 제도적 억제 공간의 재편을 시사한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제도적 전개 과정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적 결정 차원이 아닌 대표 민주주의 자체의 지탱 구조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탄핵 조항에 담긴 법적 근거들은 단순한 개별적 혐의를 넘어 대통령직의 헌법적 한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법 방해는 역사적으로 제도적 위반의 중대한 지표로 취급되어 왔다. 이는 근본적인 위반 행위의 완전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공식적인 수사기구의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주장이 국가 원수를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은 구조적 무게를 갖게 된다. 헌법적 전제는 시스템이 간섭 없이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행정부 자체에 대한 감시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해 혐의는 즉각적인 정치적 분쟁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의 기능적 실행 가능성 영역으로 진입한다. 이 경우 쟁점은 시스템이 최고 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시점에서 조항들 간의 수렴이 더욱 분명해진다. 의회의 공공지출에 대한 권한, 소위 지갑 권한, 침해 혐의는 제도적 논의를 확대한다. 헌법은 지출 승인, 예산 심의, 자금 집행 통제 권한을 하원과 상원에 독점적으로 위임한다. 대통령의 일방적 조치는 단순한 정치적 분쟁을 넘어 대표 메커니즘의 균열을 의미한다. 예산 통제는 본질적으로 공개적 감시와 다원적 심의를 거치는 집단적 기능이라는 원칙이 여기에 적용된다. 따라서 공식 승인 없이 자금이 전용되었다는 주장은 이러한 균형 논리의 붕괴를 시사한다. 이러한 유형의 움직임이 만든 선례는 특정 사건을 넘어 필요성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향후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이 이상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를 지탱해온 기능적 경계의 훼손에 있다. 이러한 수렴은 전쟁 및 국제무역 권한의 확대 사용이 기소 내용에 포함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미국 법률과 헌법 전통은 전쟁 선포, 개입 승인, 대외 무역관계 규제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 이러한 결정권을 대통령 집무실에 집중시키는 것은 고위험 분야에서 일방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를 뒤집는 것이다. 관세 관리, 제재, 군사 작전이 명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질 때 시스템은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빠진다. 지휘 체계는 단축되고 책임 메커니즘은 덜 효과적이 되며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결정의 여지는 확대된다. 탄핵 조항들은 이러한 유형의 행위가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표 기관들이 심의 기능을 상실하고 묵시적 또는 사후적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병행 통치 모델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 내에서 제1차 수정헌법 위반 혐의가 핵심을 이룬다. 종종 개인의 자유 문제로 다뤄지지만 표현, 언론, 제도 비판에 대한 보호는 시스템 운영의 집단적 역할을 수행한다. 탄핵 소추안에서 제시된 논리는 공공기구를 이용해 반대자, 언론인, 공직자를 억압, 보복, 위협하는 행위가 이 원칙을 직접 위반한다는 것이다. 지적된 위험은 단순히 반대 의견의 억압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제도적 억지 문화의 고착화에 있다. 비판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제도적 기능의 수행이 행정부와의 정치적 연대에 좌우될 때 기관의 기능적 자율성이 약화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 영향은 서서히 6 weeks 퍼져 ago, 사법부, I stood 규제기관, beneath the- 공무원 조직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론에까지 미친다. 이러한 전환의 심각성은 법적 틀 밖에서 행정구조를 창출했다는 혐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헌법은 연방 상임직을 창설하고 권한을 정의하며 해당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만 있다고 규정한다. 입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신설하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직은 헌법 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된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은 행정부의 성격 변화를 의미한다. 입법부의 제도적 감시 아래에서 행사되던 권한이 감독받지 않는 의사결정 경로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공공책임 논리와 단절된 권력 중심부가 형성되어 행정적, 법적, 심지어 정치적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명 절차, 인사청문회 또는 예산 통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구조는 연방 권력의 구조를 변경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덜 가시적이고 덜 규제되는 차원으로 이동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비난 속에서 암묵적인 조직 개념이 부상한다. 기능적 권력 집중이다. 비록 주장 내용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방해, 예산, 전쟁, 담론 구조, 수렴점은 권력이 점진적으로 합동기구에서 대통령 집무실 내부로 이동된 방식에 있다.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인 독재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적 유형화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 법학에서 법적 제약을 무시한 채 개인적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 특권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 같은 성격 부여가 탄핵 소추안 본문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은 의회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논리를 묘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은 저항을 최소화하고 통제를 침묵시키며 대통령직을 제도적 책임 메커니즘 위에 유지하려는 단일 의사결정 구조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제도적 수렴 움직임은 시스템의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7개의 조항을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입법부의 여러 기관이 보다 조율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내부 분쟁, 당파적 계산 또는 지연 전략에 의해 절차가 억제될 가능성을 제한한다. 우선 처리되는 결의안의 신속한 처리, 명부 투표의 의무화, 그리고 광범위한 혐의에 대한 공개 투표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은 높은 긴장감을 조성한다. 의원들은 이미 비공식적 정치적 조율 단계를 넘어선 의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입장을 표명하도록 압박받는다. 논쟁은 이제 고발 내용이 주목받을 만한지 여부가 아니라 시스템이 자신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특정 사건의 보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대중에게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높은 불안정성 속에서 헌법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아직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가용한 분석과 기록에 따르면 탄핵 조항과 관련된 법적 논의는 신속하게 혐의의 실체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이러한 혐의가 다양한 제도적 부문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 이미 직위를 떠난 대통령에게 적용될 때 사법 방해 혐의의 범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법학자들은 사후 책임 추궁이 특히 향후 지도자들을 위한 기준과 선례를 설정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제도적 중요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러한 적용 범위의 과도한 확대가 해석상의 모호성을 초래하여 법적 보장과 정치적 처벌 간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논쟁의 핵심은 합법적 책임 추궁과 정치의 사법화, 확대 사이의 어려운 경계 설정이다. 유사한 의견 차이는 특권적 결의안 사용과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탄핵 절차에 이를 적용하면 투명성이 강화되고
내부 분쟁이나 전략적 지연으로 절차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격의 결정이 가속화되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성숙도가 저해되고 심판이 지나치게 공개적인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절차에 대한 합의 부재는 갈등이 기소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 구조를 위협하는 대통령 행위에 대해 시스템이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도 포함한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사법부 내에서 제도적 관찰자들은 연방 판사들이 법원 명령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모독죄 (contempt of court) 와 같은 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법원의 태도에 상당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지적한다. 고위 공직자에게 강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명령 이행 시까지의 민사 구금 가능성은 민감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권력 분립의 균형을 변화시킨다. 동시에 법학자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법체계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둘러싼 갈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한다. 이는 법원의 자율성과 정치적 안정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긴장의 장을 조성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입법부의 승인 없이 예산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가 재차 제기되며 재량적 집행 권한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일부 해석은 행정부가 특히 긴급한 운영상 필요에 직면했을 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는 일정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법학계 흐름은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움직임이 예산 법치 원칙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립의 핵심은 합법적인 행정적 유연성과 입법 권한의 부당한 침해를 구분하는 데 있으며 이 미묘한 차이는 이 맥락에서 더 광범위한 헌법적 함의를 지닌다. 해석적 논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또 다른 요소는 공식적인 승인 없이 행정구조를 창출했다는 비난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법적 공백이나 행정적 선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행정부의 관리 능력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공공법 학자들에게는 의회에서의 정규 절차가 누락된 것이 제도적 책임성을 훼손하고 투명성이 낮은 권력 영역의 형성을 조장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구조의 창설에 그치지 않고 권한 분립 모델에 규정된 통제 및 감독 메커니즘의 점진적 훼손에 있다. 헌법 정치적 차원에서 제1조 위반 혐의 역시 상반된 해석의 대상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해당 조항들의 기술된 행위가 비판을 제한하고 공직자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공격적인 정치적 수사와 실질적인 제도적 조치를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강경한 발언과 국가기구를 활용해 처벌하거나 위협하는 구체적 행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분은 높은 양극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헌법적 남용 방지 장치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 속에서 제도적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탄핵 절차는 위원회 심의, 본회의 표결, 상원 재판 등 공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사법적 전개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입법 과정의 속도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치적 축과 사법적 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박은 각 절차의 가능한 결과뿐만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용하고 정당성을 다투며 대중의 인식을 좌우하는 방식 때문에 더욱 커진다. 지금까지 이러한 압력의 중첩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제도적 대응에 대한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부는 의회가 주도권을 잡고 사법부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더 절제된 태도를 취하는 순차적 진행을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사법부의 기능적 자율성이 입법부의 일정과 무관하게 사법 명령이 위반될 때마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구조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과 제도적 안정성 유지 사이의 조화 방법이다.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움직임은 기술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긴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각 권력이 현재 자신의 권한을 해석하고 행사하는 방식은 미국 대통령제의 윤곽을 장기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개별 사건을 관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고 조정하며 변화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